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 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에 시장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약화 우려에 여행주와 에너지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53%대로 내렸습니다. 이에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됐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96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골드는 하락하면서 1,85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제유가는 크게 내리면서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WTI가 3.5% 넘게 급락하면서 배럴당 76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한 이날 1조 7천억 달러의 사회 지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시장의 모든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해외 선물의 특징을 주제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서 제가 여러분 월요일에 또 뵙게 됐습니다. 11월하고 12월은 원래 조금 쉬는 날인데 네.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저는 여기 나오는 게 굉장히 즐겁고요.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오늘도 이슈 점검, 뭐 차트 분석 같이 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를 맞은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3분기 호실적과 강력한 수요 증가 기대감에 IT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조를 찍은 달러화 강세에 주간 단위 0.9% 하락했습니다. 5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전략 비축유 방출 요청 소식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준 부의장의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달러와 강세폭이 확대됐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Stock Futures Rise as Market Enters Holiday Shortened Week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가 단축이 되는데 이에 따른 예상되는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월가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기간인 추수감사절 시즌을 앞두고 월요일 이른 아침 선물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선물 시장 모두 상승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25일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죠. 26일에는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조기 마감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추수감사절 시즌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기록해왔고 또 이는 연말 산타 랠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에 따르면 1950년 이후 11월의 마지막 5거래일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면서 한편 추수감사절 전날 시장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은 3분의 2를 보이고 있고 휴일 다음 날 상승할 가능성은 57%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큰 사건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게 되는 것인데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제롬 파월 현 의장과 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중에서 더 비둘기파적인 브레이너드 이사가 승리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긴축 정책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S&P 500은 호실적과 또 강력한 미국 소매 지표에 힘입어서 0.3%가량 오르면서 성공적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1.2%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다우 지수는 1.3% 하락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방금 기사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휴장으로 인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선 주말을 쉬고 맞은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시장 흐름과 함께 또 중요 이슈들 먼저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 시장 복귀, 이번 주 전망 이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PT 자료를 좀 보시도록 하겠고요. 제가 생방송인데 잠깐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네네.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질문해 주시면 거의 다 제가 시간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시장 복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 있는데요. 연준 의장 이번 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월, 화, 수 한국 시간입니다. 월, 화, 수 3일 내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파월이냐 브레이너드냐 둘 중에 하나 발표 예정입니다. 그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있는데요. 했던 발언들, 이사들이 했던 발언들을 일단 보면 금리 인상에 관한 것들 그리고 플러스 테이퍼링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속도 얼마 정도 조절을 할 것인지 원래는 우리가 내년 6월 정도에 테이퍼링 완료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로 그냥 단축할 수도 있다. 지금 그거를 일단 수요일 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금요일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하죠. 굉장히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일단은 해외 선물 시장 조기 종료 및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큰 변수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사실은 시장은 조금 연말까지 쉬어가는 분위기를 굉장히 좀 전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슈가 하도 많아서 아마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서도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봉쇄를 했고요. 오일은 그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해외 시장은 일단은 지금 연말을 준비하는 분위기고요. 산타랠리가 계속될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잘 긋지는 않는데 추세선을 좀 그어봤습니다. 16,500포인트 여기 보시면 16,500포인트거든요. 16,500포인트를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금요일 오전에 저번 주 금요일 오전에 노란토 성견 차트를 보는 아침 브리핑에 제가 올려드렸고요. 지금 15,500포인트를 일단은 딛고 올라서면 제가 말씀드린 C자 파동이 있습니다. C자 파동. 성견 아침 브리핑에 올려드린 C자 파동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6,000포인트를 지지하는 C자 파동임에 플러스 16,500포인트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을 줄 것이다라고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계속 치면서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16,500포인트 밑에 만약에 금요일 종가가 형성되면 생명력을 조금 덜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16,500포인트 지지를 하면서 일단 제 예상 흐름대로 갈 수 있고요. 17,000포인트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실시간 차트. 네. 지금 340포인트가 안 남았습니다. 340포인트면 한 1,300틱, 1,300틱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1,300틱은 당장에라도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틱수이기 때문에 1,700포인트를 지금 찍으러 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추세선을 보시면 일단은 15,000포인트 그리고 제가 시차 파동이라고 말씀드린 16,000포인트를 지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매수 쪽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보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은 제가 이게 이제 9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 페이크 차트라고 제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하락장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9월 8일 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국내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국내 선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오렌지색 추세선을 일단 좀 보실게요. 오렌지색 추세선을 일단 좀 보시면 큰 하락장이죠. 자, 6월 25일 날 441포인트를 찍고 지금 4달 넘게죠. 4달 넘게 하락장이 지속돼 있고 제가 이제 검은색 박스를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넘게 지금 박스장이고 일단은 이 박스장을 넘어서야 매수 포지션이든지 매도 포지션이든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따라서 지금 검은색 박스 보시면 이거를 지금 오늘 400포인트에서 멈췄죠. 400포인트에서 멈췄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거를 내일 그리고 모레 화요일, 수요일 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400포인트를 지지를 해서 위로 갈 것인지 위로 가서 다시금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요거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내일 400포인트를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408포인트입니다. 1차적으로 408포인트, 2차적으로는 412포인트, 408포인트와 412포인트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나리오 1이고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지금 일단 오늘은 400포인트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을 하면서 오릅니다. 오르지만 이게 큰 추세로 보면 아직도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다시금 밑으로 내려오는 요런 시나리오가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 조금 비중을 더 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생 보겠습니다. 자, 항생 보시다시피 자, 이미 6월 달부터입니다. 이미 6월 달부터 굉장히 큰 대세 하락장이었고요. 조금씩 위로 오르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차트를 좀 다시 볼게요. 항생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24,846포인트네요. 지금 현재 24,846포인트입니다. 제가 아침 브리핑에 24,500포인트입니다. 24,5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1차 시나리오 이 밑으로 더 가는 파동. 2차 시나리오는 이 일목 그물대를 지지를 하는 파동으로 인해서 1차와 2차가 나눠질 것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1차에 더 비중을 많이 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4,500포인트 밑으로 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올려드린 다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아침 브리핑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시면 이번 주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골드 선물 일단은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는 제가 1920포인트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노란톡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자리를 짚어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19달러입니다. 1819달러에 이미 매수를 들어가셔서 이미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서 수익을 좀 크게 보셨고 자, 1920포인트까지 일단은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었는데 일단은 매수 포지션이 졌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일단 졌고요. 자, 목요일 금요일 날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골드는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차트 지금 보시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1830달러까지 일단은 왔습니다. 1830달러까지 일단은 왔고요. 제가 토요일 날 다시 리셋한다. 1920포인트 이거 포기하고 어차피 수익을 크게 내셨기 때문에 1920포인트 일단은 포기하고 다시 리셋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인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일 선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는 76.50달러입니다. 76.50달러까지 하회를 하는 그런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틀 있다가 바로 76.50달러 찍고요. 지금 실시간 차트 볼게요. 잠깐만요. PPT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75.30달러까지 노란톡에 있는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75.30달러까지 보시라고 제가 목요일 날 사인을 드렸고요. 지금 오일 잠깐 보면 오일은 75.30달러 찍고 조금 반등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일을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달러 후반대, 72달러 후반 일목이거든요. 일목 금을 하단대 72.50달러, 많으면 50달러 아니면 80달러까지 일단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숨가쁘게 저번 주 복귀, 이번 주 전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지난주 복귀에 이어서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동안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연임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식 선물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연임할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코로나19 위기 동안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이에 대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안정성을 조금 확보를 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저도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네네.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든은 헤쳐나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뭐 어차피 상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 빗댄다라고 하면 지금 야당과 여당이 5대 5인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12월 달에 부채 한도 협의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인프라 법안이 2조로 또 늘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헤쳐나가려면 공화당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좋게 해줘야 된다. 쉬운 말로 좋게 해줘야 됩니다. 파월은 일단은 공화당 쪽이고 브레이너드는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늦었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브레이너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예측도 굉장히 많았는데 안정을 조금 취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이따 한 15분 있다가 뉴욕장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연임이 된 데 따라서 큰 시장의 흐름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까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사실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레포팅으로는 뭐 좋아질 뭐 지금하고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은 공존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의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이 12월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인플레이션 이슈는 12월, 내년 1월, 2월 계속적으로 아마 살아 있을 거고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고 이거를 지금 빼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른 건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하는 이런 기폭제가 사실은 또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프라 법안도 지금 1조 7,500억 달러에서 더 늘렸고 플러스 만약에 코로나가 굉장히 더 많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오스트리아도 3주간 그리고 독일도 지금 다 셧다운을 거의 다 시켰지 않습니까? 미국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또 풀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 가중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제가 이런 레포팅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도 이 생각에 사실은 조금 동조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인플레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니다. 소비 촉진이 더 일어나서 인플레가 더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이퍼링의 속도 플러스 향후의 금리 인상이 내년 뭐 4월, 6월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반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발언들, 어떤 지표들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거는 사실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소비입니다. 소비. 지금 소비 지수나 아니면 경제 지표들이 그리고 또 10월 달에 실적 시즌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시나 경제 상황을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파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 요거는 조금 옆에다 두시고 지금은 아직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영향으로 경제가 화랑으로 나스닥은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마시자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준 위원 네, 죄송합니다. 만나봤고요. 스탕리치님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25일 금통위에서 거의 0.25%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어떤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네. 자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디커플링을 일단은 가고 있고 디커플링 가고 있고 중국을 조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지금 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뭐 2번 했었고요. 금리 인상을 또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중기 이상 중장기적으로 뭔가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살짝 쇼크가 온다 할지라도 조그만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미국 시장 이슈가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시장도 지금 경제 지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조업 지수는 가장 큰 산업인 제조업 지수는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에 관한 이슈에 좀 중점을 두셔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금리 인상으로 큰 임팩트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수요일 날 의사록이 오픈이 되죠. 그거에 그런 흐름에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미국은 이제서야 테이퍼링에 나서고 있고 금리 인상 시기도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시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급하게 수차례 지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채권 전문가의 네. 시각으로 보면 예. 사실은 미국의 입장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도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자꾸 이제 부동산 수요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뭐 부동산 방송은 아니지만 네. 부동산의 수요를 지금 처음부터 잡으려고 했고 그 기조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좀 주식 시장에는 언제쯤 여파가 오게 될까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그 5주간 스페셜 강의를 제가 주말 특강에서 했잖아요. 네. 예, 거기에 4주차, 5주차에 금융위기, 그 부채와 버블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아마 이제 주말 특강은 조막손님이시죠? 예, 조막손님은 이제 시간이 없으셔서 못 들으셨을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주말 특강에서 제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 어떤 미국의 상황, 중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고 제가 큰 전제 요건을 깔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한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한국의 국가 부채 플러스 가계 부채를 따로 놓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주식시장 여파가 올까요? 요 흐름이 아니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 일단은 주식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올 것이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가격 시장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거하고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자, 부동산 가격이 꺾입니다. 제가 5주차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게 버블이죠.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짜리가 7억이 됐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버블이 7억 정도의 버블이 끼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영끌을 하셨다. 소위 얘기해서 영끌을 하셨다라고 하면 0.25%, 0.5%의 금리가 가계 부채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이게 한두 번, 뭐 금리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서 1년 반에 2번에서 3번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부채의 문제가 아니고 가계부채의 문제다. 이 가계부채가 첫 번째로 터질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부동산에 있다. 부동산이 일단 꺾이고 나면 주식시장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제가 주말 특강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다라고 제가 주말 특강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자, 그 기간은 제가 구체적인 그 법률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만약에 부동산이 터진다. 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연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2년에서 3년입니다. 그거는 경매로 가는 프로세스가 좀 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있다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주식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올 것이고 그 전에 주식시장의 여파가 오는 건 지금 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가속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즈음에서 일단 1차적으로 주식시장 여파가 오고요. 네. 향후에 한 2, 3년 정도 있다가 부동산 가격 버블이 꺼지면 그때 또 굉장히 큰 여파, 정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여파가 온다라고 일단 제가 2주에 걸쳐서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거를 일단 지금 한 4분 정도에 축약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한 2, 3년 정도 있으면 버블이 좀 꺼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너무 가파르게 좀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해서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네.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저번 부채가 주에도 문제겠죠. 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정상적인 국가는 항상 그 경제가 우상향을 하면서 네. 부채가 늘면서 가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거든요. 예. 자, 근데 가계부채는 조금 다릅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 플러스 부채의 속도가 늘어나는 것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향후 2, 3년 동안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면 보다 더 큰 좀 위험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유가도 한 몫을 하잖아요. 유가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지는 않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저번 주에 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의한 수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가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공급망 차질에 따른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으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지금 낮아진다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사실은 지금 더 풀어야 되는 시기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돈줄을 죄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돈을 좀 풀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창궐을 더 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빨리 나오지 않는 이상 돈을 조금 더 푸는 그런 정책이 옆에서 좀 사이드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유가에 대한 질문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노란톡은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 코드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0.48% 상승한 16,65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1.86% 하락한 1,81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오일은 0.03% 내린 7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입니다. 유로는 0.41% 하락한 1.12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자,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은 강한가 보네요. 굉장히 강합니다. 잠깐 보시죠.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에 반응을 예, 주나 연임 보네요. 소식에 또 신고가를 지금 치고 있고요. 와, 대단합니다, 나스닥. 16,677포인트까지 일단은 찍었고, 대망의 17,000까지 뭐 한 320포인트 정도 남았네요. 320포인트. 틱수로는 1,300틱 정도입니다. 1,300틱이 안 되죠. 뭐 금방 칠 수 있습니다. 자,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임 소식에 이렇게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치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을 일단은 택했다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택했다고 일단은 보이고요. 지금 이게 3분봉인데 23시 30분에 시작을 한 봉입니다. 봉이 지금 완성이 될 건데요. 16,681.75까지 일단은 찍었고요. 굉장히 큰,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16,670포인트 있잖아요. 16,670포인트, 자, 밑으로 가면서 단기적으로 좀 박스를 그리다가 16,670포인트입니다. 16,670포인트를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일단은 매수 포지션을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근데 아마 자리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줄지 정말 안 줄지 강하네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네. 5일선과 21선의 이평선이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5일선이 거의 지금 각도로 보면 뭐 70도, 80도 정도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급등은 급락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670포인트 밑으로 오는 그림은 당연히 보일 거고요. 당연히 보일 거고 제가 한 2, 3주 전에 고가놀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제가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고가를 계속 치면서 고가 근처를 계속 치면서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670포인트 전후로 해서 이게 만약에 뭐 10분, 20분, 30분 지나서도 670포인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단기적으로는 670포인트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잠깐 보면 지금 뭐 말이 필요 없죠. 굉장히 좋은, 정말 누가 봐도 상승으로 가는 예쁜 차트입니다. 예쁜 그러네요. 차트이기 때문에 매도 대각선을 예,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은 정말 짧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힘의 크기, 뭐 작용과 반작용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힘의 크기가 매수 방향으로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은 짧게 보시는 거를 일단은 권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670포인트요. 예, 670포인트에서 지금 와. 쭉쭉쭉쭉 쳐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글쎄요, 능숙자가 아니시면 사실은 조금 힘든 장입니다. 예. 그래서 숙련자가 아니시면 비숙련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제 방송만 듣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골드를 오늘은 좀 볼게요. 골드. 자. 네, 골드 팻말 통해서 우선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스닥 지수도 위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우지수 선물도 그렇고 S&P 500 뭐 선물도 그렇고 지금 3대 지수 선물 시장 모두 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와 또 국채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 연임 소식에 굉장히 큰 상승세 보여주면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네,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또 골드 많이 내리고 있던데. 네, 제가 아까 계속 설명하면 노란톡 설명드리면서 계속 차트 보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자, 5분봉을 일단은 좀 보면 5분봉을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굉장히 큰 하락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제가 항상 나스닥과 골드는 얘네들이 오늘 같이 가는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싸워서 가는지 그거 항상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따로 떨어져서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따로 떨어져서 가는 날이니까 제가 5분봉 좀 보여드리면 더 라이브로 생생하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가는 날이니까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된다라고 일단은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1900포인트와 1920포인트, 1920달러죠. 그거를 지금 탈환을 못했습니다. 탈환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사이에도 1700선까지는 충분히 지금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1700 제가 짚어드리면 1770 라인까지, 1770 라인까지도 오늘 하루 혹은 내일까지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포지션 유지를 하시면서 매도 쪽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분봉 잠깐 보시면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시면 21선과 5일선이 굉장히 급격하게 갭이 많이 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추세대로 컷이 나더라도 추세대로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생 잠깐 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항생 잠깐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PPT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세 하락장이 맞고요. 쭉 보시면 지금 대세 하락장이 맞습니다. 6월 25일부터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는 대세 하락장이고 여기에서도 지금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간장이거든요. 캔들은 굉장히 작지만 지금 일목 하단입니다. 일목 하단을 맞고 지금 이거를 돌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일단 조금 재고 있는 상황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좋은 뉴스는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표들도 어긋나서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좋은 뉴스들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가는 전략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5일을 잠깐 볼까요? 네, 이어서 5일도 팻말 통해서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도 오늘 역시나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5일이 이 전 거래일에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걸까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저번 주까지 부실하는 라인들 그때 있었고요. 제가 몇 달 전에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달 전인 것 같은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면 전략 비축유 방출 요청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비축유는 저번 주부터 푼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지금 자막 보면 중국도 풀어라라고 일단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숙달이 되셨을 겁니다. 제 방송은 항상 이론과 실전이 접목이 되어 있는 이런 방송을 제가 지향을 하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예. 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을 물론 당연히 미국에 있는 정책자들이 당국자들이 생각은 했을 테지만 이렇게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보이는데 왜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의 발생 혹은 발생의 예측을 굉장히 좀 자그마하게 봤을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유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올해 70%가 넘었죠. 70% 넘게 급등을 하고 2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공급망도 차질을 겪고 코로나도 안 끝나고 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의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수요로 기인한 인플레이션도 지금 잡으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고 있는데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을 거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플로우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오일은 지금 뭐 적정 수준으로 가는, 사실 오일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적정 수준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76.50달러, 저번 주 화요일입니다. 76.50달러, 저번 주 목요일에 노란톡에서 제가 75.30달러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72.50달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도 72달러 후반대 말씀드렸는데 72.50달러까지 일단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72.50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수요일 날 아마 원유 재고 지표가 있죠. 수요일 전에 아마 지금 발표가 될 그 가격까지 도달을 할 가능성이 조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오일에 대한 어떤 해외 선물은 이 상품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주말 특강도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오일이 일단 그 라인을 찍는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72.50달러까지는 거의 뭐 80% 90% 이상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오일 재고 지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수요일 날 오일 재고 지표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오일이 밑으로 하락을 해서 72.50달러까지 제가 말씀드린 72.50달러까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어떤 투자라든가 흐름이 쉽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성공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고 지표 때 72.50달러를 그 전에 가고, 월요일, 화요일 날 72.50달러를 가고요. 수요일 날 오히려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72.50달러 위로 튀는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72.50달러 위로 튀면은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최대 77.70달러, 77.7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목선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혹시 노란톡에 계신 분들 중에 오일을 주 매매로 하시는 이런 시청자분들 계시면 제가 내일 오전부터 오일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봐 드릴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아침 브리핑 매일 하는 그 브리핑 자료 정독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각 상품별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소식에 따라서 이 개장 파동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과 화요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성견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